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무산입니다. 오늘도 배울학자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본받을 효자는 부모의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원래 글자가 사개교자와 칠복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글자 자체에도 부모 부자가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학자를 보면서 부모와 자식 관계를 본받아야 된다. 그래서 인간 사이의 그 관계를 함에 있어 가지고 부자 관계가 가장 기본이 되는 관계이지 않겠습니까?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그래서 뭐 가족으로 보면은 뭐 아버지 뻘은 아버지답게 대하면 되고 자식 뻘이면 자식답게 자식을 대하는 마음으로, 또 어머니 같은 분을 보면 어머니처럼 자기 어머니처럼 대하는 것을 본받아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되면 인간관계가 참 서로 편안해지지 않겠습니까? 배울학자는 보시면 약자로 이렇게도 씁니다. 이 글자 자체도 이제 고문을 보면 문자 글자 자자가 있는데요. 이 글자 안에는 편안할 영자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갑을병정에서 정자가 있습니다. 이 글자가 편안할 영자입니다. 그래서 부자 관계로 대표되는 이 가족 관계처럼 사람들을 대하면은 이런 가족 관계를 본받을 효자니까요. 본받게 되면은 사람 관계가 편안하게 된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부모님 같은 분을 부모님처럼 대하고 자식 같은 나이의 사람을 자식처럼 대하고 또 형님 누님이나 그 아랫사람은 동생처럼 대하면은 인간관계가 이렇게 편하지 못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오늘은 사실 이제 자자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뭐 학자를 이렇게 보면은 결국은 이제 부모 자식 관계를 본받은 거, 부모 자식 간에는 천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배운다는 것은 인간관계 천륜을 비롯해서 하늘의 이치를 본받아서 사람 관계를 맺어야 된다. 그래서 천자의 의미도 같이 알아야 되는데요. 간략히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배울학자의 이 아들 자자도 되지만은 역학에서 보면 이제 쥐띠를 상징하는 글자죠.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해서, 그래서 이 학자에서 지가 뜻하는 것을 보면은 지는 생물학적으로 번식력이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풍요와 부 그리고 다산을 상징합니다. 지는 이렇게 많이 낳죠. 1년에 6번이나 이렇게 출산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자가 있는 배울학자의 모습을 보면은 이 자자에도 아이를 베다 기르다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배울학자의 가르치다는 뜻이 있습니다. 가르칠 교자. 그래서 자식을 잘 가르치고 길러야 되는 이유는 이게 쥐는 이제 번성을 뜻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건 진면자죠. 이 글자는 위에 있는 글자는 집안의 자손을 번성시키기 위해서 잘 키우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르치고 배워야 된다. 자식을 잘 가르치고 배워야 되는 이치가 있기 때문에 그 집안의 번성은 이 학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근데 학이 그 그냥 글자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 자식이 부모를 본받은 받들고 있는 모습이죠. 결국은 가르칠 교자, 이 뜻이 있습니다. 사전에 보면은 효도자죠. 뭐 자식이 부모한테 효도하고 잘 받들면은 그 집안은 당연히 번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모습처럼 자식이 많다고 꼭 자식 복이 있다고 볼 수가 없겠죠. 뭐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재물이 많다고 재물 복이 있는 게 아니라 재물로 인한 근심 걱정이 없어야 진정한 재물 복이 있는 거다. 또 자식도 마찬가지겠죠. 자식으로 인한 근심 걱정이 없어야 자식 복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효도하는 자식이 있는데 부모가 자식을 걱정할 리는 없겠죠. 그래서 이 학자의 그 자자가 있는 이치는 이런 자식 복으로 이야기와 관련돼서 이야기 해보면은 자식으로 인한 근심 걱정을 없애고 집안을 이렇게 번창시키려면은 자식 교육과 학문에 심써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자자를 보면은 한일자와 마칠료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마치다, 깨닫다는 뜻이 있는데요. 뭐 숫자 1은 모든 수의 시작이니까 당연하죠. 처음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하다의 처음 시자와 같습니다. 마치는 거니까 이건 마칠 종자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시종의 이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뭐 사람으로 보면은 시작 1은 이제 태어나는 것이고 생으로 볼 수가 있을 테고요. 생을 마치는 거니까 이거는 죽음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자자는 열매, 결실을 뜻하는 뜻이 있습니다. 사전에 보면은. 그래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사람은 무언가 결실을 남기게 된다. 그런 이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배워야 된다. 배월학자와 관련돼서 자자를 보면 이런 뜻이 있다고 봅니다. 또 자시 같은 경우는 하루가 끝나는 오후 11시부터 또 하루가 새롭게 시작되는 새벽 1시까지 이 하루가 끝나고 하루가 새롭게 시작되는 뜻이 있죠. 그래서 과거, 지나간 과거를 깨끗이 잊어버리고 새롭게 출발하기 위해서는 사람은 배워야 된다. 그런 이치가 또 담겨져 있습니다. 뭐, 이 자손 입장에서 보면은 이 숫자 1은 이제 모든 수의 시작이고 그 모든 숫자 안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공통수이자 본체수입니다. 그래서 조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숫자 1은. 그리고 마칠 요자가 돼 있으니까요. 이 자손은 이 시작의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자기 선대 조상이 시작한 뜻을 마치고 완료하는 뜻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완료할 때도 이 마칠 요자를 씁니다. 그래서 자손을 애지중지하는 이유는 여기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선대 시작했던 그 뜻을 자손이 마무리를 해주고 완성을 해주고 그 뜻을 맞춰주기 때문에 나무로 보면 뿌리와 같다. 자손이 이제 조상이나 부모님을 중시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나무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지만은 이렇게 쓰러지지 않고 넘어가지 않는 것은 이 뿌리가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뭐 특히 육아에서 그랬죠. 집안 혈통이나 그 부모나 가풍을 많이 봤던 이유도 이 뿌리가 튼실하지 못한 나무가 뭐 가지와 잎이 뭐 당연하기 때문에 열매도 이렇게 좋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많이 예전에 참고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자자와 관련해 가지고 숫자 1은 이제 천부경 이치로 보면은 천일일, 지일리, 인일삼 그래서 하늘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건 깨닫다는 깨달을 요자의 뜻으로 보면은 하나를 깨달았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하늘 천자는 보시면 장인공자, 만들공자의 뜻으로 보고 사람 인자가 더해져 있죠. 결국 하나를 깨달았다는 것은 만물을 만든 하늘님 자리, 만물을 만든 창조주 자리, 생명의 근본 자리를 깨쳤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를 깨친 분들은 이제 동양에서는 뭐 공자, 맹자, 노자, 장자처럼 이 자자를 이렇게 붙여줬죠.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그분들의 학자의 가장 밑바탕이 되는 글자가 이 자자 아닙니까? 그래서 이 하나를 깨달은 분들, 예, 깨달을 요자니까요. 이분들의 가르침이 담긴 문자를 통해서 학자는 이렇게도 쓰니까요. 문자. 그 문자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을 그 본받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본받을 요자니까요. 그래서 이 자가 그냥 이게 그냥 간단해 보이도 이게 참 오묘한 뜻이 저는 담겨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부터 끝까지 다 배워서 한다는 것은 결국 인류 역사의 처음과 이게 숫자 1로 보면요. 끝, 뭐 알파의 오메가로 볼 수가 있겠죠. 처음부터 끝까지 역사를 모두 다 배워야 된다. 그런 역사에 관련된 뜻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를 통해서 지금의 현재를 알아야 되고 반복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과거로부터 지혜를 얻어야 되는 뜻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다 지나간 것들, 과거의 역사를 통틀어서 배우게 된다는 뜻이 자자로 보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배울학자는. 그래서 뭐 이 본받을 자는 이제 부모의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자손은 부모를 본받아 배우기도 하지만 부모는 또 자손에게 자신이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것을 유산으로 남겨주지 않습니까? 유산에 남길 유자는 귀할 기자에 갈착자를 이렇게 쓰죠. 그래서 가장 귀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자손한테 남겨주기 때문에
우리 선대 기성 세대들이나 부모 세대는 자손들에게 뭐가 가장 귀한 것인지, 또 하나에 대한 깨우침, 이 하나가 무엇인지, 그리고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후손들한테 유산으로 남겨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자자의 하늘자를 하늘천자로 볼 수가 있는데요. 결국 사람은 이 열매나 결실로 보면은 사람은 무언가를 만들어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공부할 붙자니까 공부를 해야 된다. 뭔가 결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배워야 된다. 이런 뜻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학문을 하는 이유가 하늘의 이치대로 하늘의 이치를 배우고 공부해서 무언가 결실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공부하고 배우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시작이고 마침이니까요. 학문은 죽을 때까지 해도 끝이 없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다. 그래서 이 시작과 마침을 아는 것, 그것을 배우는 것인데요. 사실 숫자일은 이제 처음이란 뜻이 있기 때문에 처음 시자와 같습니다. 이 글자는 원래 여인 여자와 아이벨 태자, 태할 때 태자인데요. 어머니 태 쪽에 들어왔을 때부터 생명은 시작된 것이다. 눈에 이 세상에 보이지 않아도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생명이 시작된 건 맞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숫자 1은 본체수기 때문에 모든 숫자 안에 들어가 있는 공통수라서 현상계에 나타난 수가 아닙니다. 이 숫자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은 때 시작된 시초를 깨닫는 거, 깨달을 요자니까요. 그것이 나중에 어떤 결과로 어떤 결실을 맺게 되는지를 아는 거. 그러기 위해서 배우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학문이 뭐 글자 하나 배우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본받을 효자도 이제 점기 효자거든요. 주역으로 보면 뭐 글쎄요. 화천 대유계를 예를 들면은 이 하나하나 6개 효를 각각 효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미래를 점사를 치는 거죠. 예, 효를 뽑는 것은, 괴를 얻는 것은. 그래서 이 일은 선상계로 보이지 않고 아직 시작 단계에 있는 거, 그런 단계가 어떤 결과로 마치게 되고 어떤 결실을 얻게 되느냐. 열매실자 결실이니까요. 예, 배움이 깊어지면은 학문이 깊어지면 결국 처음 시작에서부터 그 마침이 어떻게 되고 어떤 결실을 가져다 줄 것인지를 미래에 대한 예측이 깊어지게 된다. 그리고 시작과 마침이니까 인류사의 처음과 마지막, 인류 역사를 다 꿰뚫게 되면은 오늘날 인류가 어떤 절차를 밟아왔고 또 무엇이 잘못됐는지, 우리 현재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치를 훤하게 알게 되겠죠. 그래서 학의 뜻은 지금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한 모든 이치를 훤하게 꿰뚫기 위해서 시작한 것이 어떤 결과로 어떤 결실을 맺게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자자를 보면은 배울 학자에 이 글자가 있다고 그랬는데요. 집안에 자손이 있는 거거든요. 자손이 없으면은 우리는 그 한 집안이 이제 멸문을 당했다고, 멸문지화를 당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멸망할 멸자를 쓰는데요. 이 멸자도 참 깊은 의미가 있는데요. 이 술토 속에 이 화가 들어가 있는데 이건 역학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오늘은 이거는 그 설명은 빼겠습니다. 이야기가 길어지니까요. 그래서 이 멸자는 없어지다, 불이 꺼지다, 멸망할 멸자의 그런 뜻이 있는데요. 뭐 자손이 없으면 그 집안은 이제 멸문을 당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 영원한 생명의 영원성에 대해서 뭐 유교나 불교, 선도, 기독교, 기타 종교에서 여러 가지 말을 했는데요. 뭐 시작한 것은 반드시 마치게 되어 있다. 뭐 불교로 보면 태어난 것은 다 죽는다. 생사이치로 보면 그렇죠. 그 이치를 깨달은 분들이 자이다. 그러나 이 하나의 생명은 영원하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있는데요. 유교는 독특하게 자신은 죽어도 생을 마쳐도 자손이란 열매가 남아서 생명이 또 생명을 낳는 생생의 이치로서 계속 그 생명을 영원성을 이어가는 이치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역 개사전에서 보면은 공자님은 이제 생생지위역이라고 했습니다. 생명이 생명을 낳고 음이 양을 낳고 양이 음을 낳고 자손이 자손을 낳는 이치로서 계속 이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학은 이런 이치로 보면은 생명의 영원성을 이어갈 수 있는 영원한 가치를 배우는 것이다.
예. 왜냐면 자시가 하루가 끝남과 동시에 다시 시작되는 시간으로 걸쳐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작과 마침 계속 영속되는 이치가 있습니다. 자에는. 그래서 영원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배우고 그걸 깨달아야 된다. 그것이 학이다고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냥 뭐 문자나 이렇게 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과연 어떠한 가치가 가장 영원하고 진실한 가치인가를 깨달아서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배워야 된다. 이런 이치가 담겼다고 봅니다. 뭐 자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깜깜한 터널 안과 같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정의 시간에는 뭐 불빛도 없으니까요. 요즘이나 이제 전등이 있으니까 이렇게 밝은 대낮처럼 지내고 있지만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배움이 이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 터널처럼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인생 터널 끝까지 성인들의 말씀을 이제 본받아가지고 아까 이제 자가 하나를 깨우친 성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공자, 맹자, 뭐 노자 그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분들의 말씀을 본받아가지고 인생의 어두움 터널에서 벗어나는 그 과정이 또 안내받는 과정이 배울 학자, 학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뭐 학자는 그래서 인생의 암흑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배워야 된다. 왜냐면 이 자는 깜깜한 이 밤이니까요. 그래서 깨우칠 요자가 있는 것도 이 암흑에 갇힌 삶 속에서 한 줄기 빛을 깨닫는 거, 하나를 깨닫는 거, 그 이치가 결국 이제 학자에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뭐 장자말 중에서 보면은 사람이 배우지 않으면은 재주 없이 하늘에 오르려는 것과 같다. 또 배워서 멀리 내다보는 지혜가 있으면은 그 상서로운 구름을 헤치고 하늘을 보는 것과 같고 높은 산에 올라서 사해를 바라보는 것과 같다고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래서 자에서 이제 깨우칠 요자는 결국 이 깜깜한 무지의 암흑 속에서 벗어나는 과정이 학을 통해서 벗어나게 된다. 배움을 통해서 그런 이치가 담겨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은 시작이고 마침이기 때문에 시작을 했으면 끝을 보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뭐 공자님도 이 배움을 좋아해서 성인이 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그분 말씀 중에 하나가 공부를 아예 알려고 하지 않으면 모를까 알려고 하면 끝까지 알 때까지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그 자자의 시를 보면 생을 시작하고 마칠 때까지 어떤 식으로든 열매 자자 결실을 뜻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삶의 결실을 남기게 된다. 근데 그 결실은 각각이 다르겠죠. 무엇을 배웠느냐에 따라서 음악을 배운 사람은 베토벤처럼 음악을 남길 테고 작곡가는 뭐 곡을 쓸 테고 작사가는 글을 쓸 테고 또 뭐 발명가는 뭔가 발명을 남길 테고 어떠한 삶의 결실을 남기게 되는데 무엇을 배웠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과 선택이 중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배운 바를 사람은 그 결실로 남기기 때문에 또 그 자신이 깨달은 것을 깨달을 요자니까요. 깨달음을 바탕으로 우리 자손들과 후손들을 위해서 어떤 결실을 남겨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냥 배움이 나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손 때한테 뭔가 물려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결실은 자신이 살아서 무엇을 배웠느냐에 달렸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무엇을 배울지 이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겠죠. 천자는 장인 공자와 사람 인자로 보면은 장인이란 오늘날로 보면 이제 전문가입니다. 그 쟁이죠. 어떻게 보면은 전문가고 기술자고 그래서 누구나 천부적으로 타고난 재능이 있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고 학문을 하는 것인데 결국은 뭐 사람이 뭔가 만들어 놓고 가야 된다는 것은 우리들 자손들 후손들을 위해서 무엇을 남길지를 무엇이 가장 귀한 것인지 유산에 귀할 기자가 있는 것처럼 그 하나를 깨닫는 것이 깨달을 요자 우리 선대가 할 일이고 부모 세대가 할 일이고 자손들이 또 해야 될 일이다. 그런 뜻이 담겼다고 봅니다. 이제 별을 베는 모습인데요. 그래서 뭔가 결실을 남기는데 이것이 반드시 자식만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뭐 베토벤이나 예술가들은 뭐 음악가는 음악으로 자기 결실을 남길 테고요. 또 학자들은 자기 연구 결과로, 발명가는 자기 발명품으로 이런 거 뭔가 결실을 남기겠죠. 그래서 부모에게 보면 자식은 열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벼로 보면은 이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대한 학자나 진정으로 많이 배운 사람들의 특징이 이렇게 좀 겸손함에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농작물을 키우는 것도 이 결실을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농사 짓는 법을 잘 배워야 되듯이 그래야만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으니까요. 사람도 자식 농사나 자신이 뭔가 열매로서 결과물을 남기기 위해서는 에, 잘 배워야 된다. 그런 이치가 저는 자자에 담겼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핵심은 이 오늘 아들 자자와 관련된 배우락자는 그 태어나서 생을 마칠 때까지 마칠 요자니까요. 자기 삶에 좋은 열매를 맺고 싶다면 학문을 닦아야 된다. 뭐 이런 이치가 이 학자의 아들 자자와 관련된 핵심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좋은 열매를 남기기 위해서 학문을 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예,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중간중간 제가 좀 뭐 글씨 쓰면서 잘못 누른 게 있어서 좀 녹음이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양해해 주시고요. 예,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